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1,00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수량 확보에 집중해라. 총력을 기울여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300원, 500원 더 비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일단은 수량을 많이 모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가격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건 가장 많이 모으는 겁니다.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배당을 받고 배당을 다시 재투자해서 하다 보면 계속 복리 효과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선주를 좀 많이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주. 오늘 우선주 상당히 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한 4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3035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0.2% 소폭 상승했죠. 코스피 지수가 오전 중 하락 전환해가지고 3019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오후 들어서 다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상승 전환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기간 중에서는 연기금 동안 이날도 한 1744원어치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연기금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금투에서 한 26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줬고요. 이날 증시는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연준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요 대형은행의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죠. SLR 그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기대와는 달랐죠. 규제 완화가 종료되면서 은행 그 보유 국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늘은 겁니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은 이미 지난주에 미 국채 10년물이 1.7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반영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SLR의 변화가 은행 자본 건전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며 연준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지급 준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채를 매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우려를 이제 일부 해소했다고 이제 언급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 반면에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LG화학, 삼성, SK이노베이션이 거의 한 4%다 폭락을 했어요. 거의. 요즘 2차전지주가 일제히 약세로 장을 마감한 거죠. 요즘 2차전지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폭스바겐이 좀 큰 역할을 했죠.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영업 비밀을 둘러싼 소송전 등의 악재가 있다. 또 현대차도 자체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요즘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거의 죽을 쓰고 있다는 거죠. 혹시 그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한번 그 흐름을 잘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세계 증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린 것 같이 다우산업은 이렇게 0.7 전에 빠진 것처럼 다우스닥 0.76이고 S&P 0.6인데 이제 오늘 새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난 거고요. 니케이 오늘 일반 빠졌어요. 2%나 빠졌습니다. 29,174 많이 빠졌죠. 상해 조갑은 1% 정도 올랐고요. 3,443에 마감을 했고 항생은 좀 빠졌습니다. 0.36 빠져가지고 28,855에 마감을 했어요. 지금 유럽은 지금 영국 빠지고 있네요. 0.39가 지금 하락 중에 있고 프랑스도 0.6%좀 빠지고 있어요. 5,961 정도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독일은 지금 보합의권에 있으니까 14,622에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유럽도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네요. 흐름이. 지금 증시 흐름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지표는 지금 미국 달러는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28원에 지금 오늘은 마무리 졌고 일본 엔달러는 108.92엔이고요. 거의 보합이죠. 그리고 유가는 좀 올랐습니다. 1.38 올라가지고 61.44달러에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일본 엔화도 1038원이고요. 거의 약보합이고 유로화도 1342, 좀 많이 떨어졌네요. 중국 위안화는 173.30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네요. 지금 1528.46원이요. 국제금값도 좀 올랐습니다. 1741.4달러. 좀 계속 금값이 오르네요. 근데 국내 금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지표들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관련이 있는 지표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전 보통주 주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82,00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흐름은 거의 뭐 박스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봐도 한 82,000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82,000원. 어제 비해서 100원 올랐죠. 100원. 금요일에 비해서 100원 올랐습니다. 플러스 100원. 거의 막 보합이죠. 보합인데 이 흐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매수의 기회를 주는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좀 빠질 때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하시고 뭐 오른다고 해서 뭐 그 안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를 때도 사도 돼야 사는데 이왕이면 좀 빠질 때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100원, 200원 더 싸게 사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또 민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올랐을 때는 아침에 사지 마시고 오후장을 항상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149만 주 샀고 외국인이 100만 주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을 못 쓰더라고요. 역시 기관은 46만 주 매도를 했죠. 우리의 기금 변치 않죠. 94만 주 역시 계속 매도질하고 있고요. 증권이 오늘 좀 샀습니다. 70만 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느 정도 보합권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거의 뭐 제로 변함이 없이 그냥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000원의 선에서 시간의 단일은 거의 마무리 졌습니다. 우선주는 오늘 보니까 73,300원에서 이제 마무리됐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 거의 뭐 장난질 했죠. 잘 가다가 갑자기 막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시효과에서 거의 한 뭐 7,800원 정도를 거의 한 내려 꽂았죠. 다시 이게 올라온 거죠. 다시 어느 정도 복구된 건데 그래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우선주를 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3,000원대에 해서 흐름을 오늘 계속 보여준 거죠. 그래서 73,300원의 흐름을 보였고 지금 가뜩이나 또 그거지 않습니까? 좀 배당 때문이라도 이제 우선주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기관도 그렇고 외인들도 좀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개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겠죠.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이제 개인이 한 63,000주, 외국인은 한 98,000주 팔았습니다. 기관이 38,000주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증권이 한 800주 사시고요. 보험에서 많이 샀더라고요. 보험에서 54,000주를 한 매수를 했습니다. 기금은 좀 팔았네요. 보험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것 같네요. 좀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선주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오늘 우선주 좀 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선주는 꾸준히 모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그래도 우선주는 100원이라도 올랐습니다. 100원 올라가지고 74,3,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왠지 내일도 좀 약간 오르지 않겠나 하는 그 어느 정도 예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느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 좀 오를 것 같아요. 느낌이. 현재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7 정도에서 놀다가 오늘은 그래도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1.679 지금 현재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형상에서 한 1.67, 1.67에서 1.69에서 놀지 않겠는가 한 예상을 듭니다. 이 국채 금리가 올라오지 마야지. 이거 오르면 또 골 때리는 겁니다. 오르면 또 미국 증시 또 아자작 딱 막 박살 나는 거죠. 또 나스닥도 우주죽 떨어질 테고. 그래서 저는 국채금리 상당히 그래도 중요해 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금리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낄 건데 이 금리가 잘 받으면 좋은데 언젠가는 금리는 오르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주나 특히 이제 성장주들이 상당히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난관인 것 같아요. 선물지수도 상당히 봤는데 선물지수도 지금 다우존스하고 S&P는 좀 약간 빠지는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좀 오르고 있네요. 0.54% 올라가지고 현재 12,900 정도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러셀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독일도 하락이네요. 마이너스 0.11, 프랑스 0.84 많이 빠지네요. 프랑스. 그리고 영국도 0.36 마이너스입니다. 유로도 0.26. 그래서 현재는 유로권은 거의 마이너스다. 유럽은 거의 마이너스. 미국 나스닥이 좀 올라준다. 그래서 이 흐름이 좀 새벽까지만 잘 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삼성 소식을 보니까 제가 아주 낮에 잠깐 설명을 했죠. 삼전에서 이제 비스포크 정수기를 출시하는데 아주 고급스럽더라고요. 한 가격대가 한 70만원에서 한 130만원 이내에 그 고급스러운 그 정수기인데 직수 방식이에요. 직수 방식.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삼성전자 매니아들은 삼전 제품을 많이 써줘야겠죠.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게 이제 코웨이 아니겠습니까? 코웨이가 지금 렌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제 삼전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은 이 렌탈도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그 코웨이의 포지션을 많이 뺏어갈 거예요. 삼전이. 그리고 삼전도 렌탈 쪽으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미있는 그런 광경이 벌어질 것 같아요. LG도 그렇고 삼성의 그 렌탈 시장 40조 시장인데 대략 어느 정도 좀 많이 뺏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병상에 누운 우리 이재용 부회장 현재 조용한 삼성 창립 83주년을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참 몸이 안 좋은데 아프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말 잘못했다가는 뭐 특혜 시비, 뭐 특비를 받는다는 그런 눈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버티고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힘들게 지금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치료받고 빨리 뭐 나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나와가지고 진두지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해 법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삼성이다. 역시 삼성은 개인뿐이 아니라 법인들도 삼성을 사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꾸준히 산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개인도 사고 법인도 사고 법인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많이 사는 주식 삼전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1등 주식, 글로벌 주식.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확신이 드니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한 수십억의 돈이 있는데 삼전을 살까요 말까요? 몰빵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저는 몰빵이라기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를 꾸준히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막 몰빵보다는 꾸준히 삽니다. 사가지고 그 돈을 다 채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배당을 받으면서 좀 노후를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수익 창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시고 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뭐 천만 말 듣고 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은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 촉을 봤는데 일단은 내일도 상승한다는 분들이 60% 압도적입니다. 지금 내일은 하락 26%, 보합은 14%인데 왠지 상승한다는 그런 때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금리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한 게 또 23일이면은 인텔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겠습니다. 인텔에서 과연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 삼성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 삼성한테 준다면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또 하겠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인텔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삼성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큰 폭등까지는 아닐 거예요. 좀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그 땄다고 해가지고 계약했다 해가지고 폭등한다는 그런 큰 기대는 버리십시오. 어차피 지금 인텔 아니더라도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쳐내고 있어요. 삼전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인텔까지 받으면은 어느 정도 공신력도 올라가고 이제 말 그대로 물량이 풍부해지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그 계약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의 흐름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변동은 있겠죠. 하여튼 뭐 호재가 많으면 좋은 겁니다. 많으면 좋은 거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그 인텔에서 삼성한테 좀 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약을 줘가지고 물량을 줘가지고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뭐 소식을 간단하게 마쳤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수량 확보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또 계속 하시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도 올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절대 비투하지 마시고 그때도 몰빵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몰빵하다가 좀 떨어지면은 심리적으로 붕괴가 돼요.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꾸준하게 조금씩 하십시오.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또 오르면 좋잖아요. 아쉽다기보다는 그래도 오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분할 매수를 적극 권장하니까 천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